이제는 방수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의 유행어처럼 가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적 노력은 오직 하나, 36년 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였다는 엄중한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 단체들은 두 가지 대책으로 고발인 측의 거룩한 행진을 막고 방해하고 강분했습니다. 광주 5.18 단체들과 광주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고발인 측이 발표한 광주의 현장 사진들을 대형으로 확대하여 광주 전역 곳곳에서 전시하면서 이 사진 속 민주화 주역들을 제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나타난 광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4명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왜 그들이 현장 속 사진 속 주역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허위 사실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강수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만원과 유스타운을 상대로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원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법무장관, 서울지검 검사장 등 10개에 달하는 곳에 탄원서를 내서 지만원과 유스타운을 긴급 처벌해달라 SO 행태로 긴급 호소문들을 발송함과 동시에 수많은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마치 고발인들이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침략 및 양민학살 범죄 사실 규명을 방해한 3인의 검사입니다. 10개의 탄원서들을 접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은 부장감사 심우정에 수사 지침을 내렸고 이영남 부부장 검사실 검찰주사 김원호는 수사 과정에서 그 말은 판사 앞에서 하라, 그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라는 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발인 측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 5.18 세력은 북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고발인들은 주저없이 이 엄중한 이념 전쟁에 뛰어들어 한쪽 편을 별도로 작정하였습니다. 5.18 측이 제출한 허위 사실들에 붙잡아 사실 규명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8 측과 공동하여 북한이 저지른 침략 행위와 양민학살 범죄를 은닉시키고 진실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번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기소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미 검사 3명의 검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무유기, 형법 제93조 여적 및 제99조 일반여적죄로 2015년 5월 11일 대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여적죄는 법정에나 구경할 수 있던 제목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직 검사 등에 적용된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지를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오늘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적 국민, 애국적 국민은 이 사실을 영원히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북한이 자기들이 5.18 침투를 해서 직접 활동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북한 교과서에도 자기들이 한 짓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직접 강수한테 개입해서 폭동을 주도했다고 정언하는 이 바닥에 여러분이 이걸 밝혀야 됩니까? 정부가 밝혀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5.18 강주 사태의 새로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총영향을 펼치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 앞장서 오신 500만 여동군 의정이신 우리 김아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 제가 보이세요? 제가 여기 저기에 앉아있는 저 건물의 수장으로 앉아있는 검사장 이영렬 등 3명의 검사를 고발을 하는데 여기 이 뒤에 있는 대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3사람들이 지은 죄가 이만큼 많아요. 이거 제출할 거예요. 처벌하라! 처벌하라! 유작죄로 여작죄로 처벌해. 여러분, 제가 13년 동안 수사 기록을 전부 고무골무를 끼고 연구를 해가지고 5.18은 북한군이 와서 저질른 범죄 행위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천우신조로 하늘이 도와주는 것처럼 작년 5월 5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광주 현장에서 찍힌 현장 사진에 나타난 얼굴들 중에 477명의 얼굴이 평양에 있는 거예요. 승리! 500만 야동은 승리! 그리고 빨갱이들이 판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 이것이 사실 오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오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실이 하나, 그 두 가지. 근데 이 사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 판결문은 이거는 이제까지는 5.18의 마패야, 마패. 마패만 꺼내들면은 대통령도 절을 해, 마패한테. 대통령. 법률이고 도덕이고 정의고 없어. 그게 5.18 마패요. 그 5.18 마패에 굴복한 인간이 여기 저기 앉아있는 지검장, 검사장, 이영렬, 심우정, 이영남 3사람의 검사들이 이 검사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이번에 5월 17일 날 이제 재판이 처음에 5월 19일 날 19일 날 재판이 처음에 열리는데 5월 19일 날 2개의 재판이 열려요. 하나는 여기에서 나를 기소한 이 사람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 첫 재판이 열려요. 여기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다음에 그날 동시에 광주에는 우리 변호사가 가요. 변호사가 와서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한 건 뉴스타운 1호, 2호, 3호를 더 이상 발간 배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린 이창한 판사가 쓴 판결문, 그러니까 결정문, 판결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가 가서 재판을 했어요. 그때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때 저쪽에 변호사는 5.18 측 변호사 3명이 나왔대. 세과시원을 하고. 우리는 달랑 한 사람 갔어요.
근데 판사가 저쪽 변호사한테 묻는 거마다 세 사람이 다 대답을 못해. 판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그 박남선은 지가 황정엽이라고 그랬는데 증명사진도 하나 제출 안 하고 어떻게 네 얼굴이 그 얼굴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증명사진이라도 가져와라. 그 사진도 안 내고 사진도 안 낸 것을 그 판사가 이창한 판사가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도둑재판을 열어서 이틀 만에 판결문을 쓴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기선하라.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은 박남선은 이 사람은 사진도 하나도 안 내고 무슨 근거로 가지고 당신이 황정엽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있어, 여자. 신병래. 키가 요것만 해. 근데 처음에는 리얼설이라고 해서 지가 어떻게 리얼설이요? 그 리얼설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재판이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돼서 리얼설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근거 가져와라, 근거. 판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창한 판사를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판사가 들어왔어. 그 다른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봉래는 처음에는 뭐 리얼설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김정일의 첫 부인인 홍일천이라고 주장을 했다. 주장도 바뀌고 그 여자가 해남에서 광주에 올라온 날은 5월 31일이 분명한데 어떻게 5월 31일 날 찍힌 사진 속에 당신이 있느냐고 주장을 하느냐. 이 여자는 여기에 끼일 수 있는 소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자 아니냐.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그리고 5.18 단체들에 대해서는 5.18 단체가 나를 항상 고소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들은 지난번에도 고소해가지고 너도 패소했지 않느냐. 너도 왜 그 똑같은 거를 고소를 하냐. 너 고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5월 19일 날은 가서 그 저쪽 변호사들이 낸 자료 가지고 최종 심의해가지고 그날 결심을 해. 그 다음번에는 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이창만 판사가 도둑재판한 거 그것만 믿고 기소를 한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이번에 뭐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무슨 뭘 했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여기서 인정을 한 거야. 도둑재판이요.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은 내가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9명인데 5명은 신부들이야. 4명은 또 이놈들이야. 박남선이 신봉래 이런 것들이야. 예. 그런데 신부를 향해서 쓴 글이 2200자야. 2200자인데 광주의 신분들이 그 도둑놈들이라서 야마식군이라서 그 사기치는 놈들이라서 3분의 1 570자 3분의 1만 뽑아서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중략 표시 없이 그 글이 마치 내가 쓴 글의 전부인 양 고소를 했는데 여기 이 3명의 검사들은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인용을 한 거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소장을 쓴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검사 자식들이야 이게. 검사도 아닙니다. 날조. 그 다음에 아주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 자료를 11개를 내가 제출을 했는데 그 11개를 증거로 하나도 채택을 안 했어. 이런 인간들이 있어. 개 같은 새끼들이 있어 그렇게. 어? 처벌해야지 처벌.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거를 그대로 광주에서 인정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이번에 헛다리 짚은 거야 이제. 광주 판사 이창한 판사의 글만 판결문만 보고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저들은 이제 기소를 한 모양인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나가리가 나게 생겼다. 근데 이거는 시민 재판을 열려고 그래. 배심원. 그럼 검사도 그 자리에 나와서 배심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 그러면 내가 방주에서 그때까지는 방주에서 그 판결들이 끝날 거거든. 그 판결문 딱 갖다 주고 방주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 검사가 이게 낮잠 자는 사람들이냐, 이거 한밤중인 사람이냐,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친 거야. 2200자를 570자로 딱 줄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글에 전구인 양 사기친 거. 또 내가 제출한 11개의 증거자료, 아주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를 채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을 놓고 배심원들에게 호소를 해도 배심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네. 또 저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왜 신봉예가 홍일천일 수가 없느냐, 왜 신봉예가 이을설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영상 분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거예요. 네? 또 어떻게 해서 박남선이가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자기가 현장 속에 있는 황장엽이라고 지정된 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인데 지만원이가 그것을 황장엽 얼굴이라고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지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검사들이 고소장에는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불러서 이제 이 신문조서를 쓸 거 아니야. 신문조서 거기에 보면은 또 어떻게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사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얼굴은 분명히 황장엽 얼굴, 지금의 황장엽 얼굴하고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런데 지만원이가 자기 얼굴을 거기서 없애버리고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다는 거야. 네? 이거를 배심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검사들 어떻게 되겠어? 그때 검사들만 나와서 배심원한테 고소하는 게 아니라 고소자들을 내가 다 불러. 증인으로 증인 신청해서. 그럼 고소자들하고 고소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배심원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 엄청 재미있을 거예요. 시민 재판 엄청 재미있을 거예요. 검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민 재판이야. 왜냐하면 시민 재판이 아닐 때는 검사는 가만히 나와서 구경만 하다가 가면 돼. 그걸 앵무새 검사라고 그래.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거저 먹는 거야, 거저. 근데 이번에는 지가 이게 진짜 못 빠지게 배심원들을 설득시켜야 돼. 그럼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는데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아요? 저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검사 세 사람들은 죽사발이 나는 거예요. 죽사발이. 세상에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사기꾼 같은 검사들이 다 있느냐? 모든 국민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심원 전 요 19일 날은 그냥 시시할 거예요. 시시할 거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은 나오시고 그 다음번에 배심원 재판이 하루 종일 열릴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선 기루 제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기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을 여기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요. 대통령하고
여당하고 서로 지금도 싸움질하잖아요. 지금도 싸움질하잖아요. 예? 그런 난파 당한 선박에서 지금 싸움질하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힘이 다 빠졌어. 그러는 동안에 좌익은 빨갱이 세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번성해가요. 이제 우리 세상 만났다고 전교자가 지금 난리들이야. 예? 빨갱이들 민노총 이런 것들이 다 난리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5.18을 뒤집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애국 국민들이라고 하면 다른데 어디 있어? 싸우는 전선이 어디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전선이 형성된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여기에 동참시켜주세요. 여기에 동참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이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개는 뭐가 약입니까? 오늘부터 애국의 몽둥이로 빨개들을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와 아무리 대한민국 검찰이 5.18의 의혹들 역사를 밝히는 500만 동지 여러분의 이 거대한 물결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잠시 이제 그 고발장 접수하는 동안 우리 부산